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야권 큰일 나게 생겼으며 전직 난파 간첩 김동식, 국회 간첩들 폭로, 김동식의 유튜브로 고!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자, 전직 난파 간첩 김동식 선생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얼마 전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2024년 8월 17일 기사. 요즘 세상에 간첩 북한은 오늘도 양성. 전직 난파 간첩 김동식 북한 전략센터 이사장. 대북 정보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블랙 요원들의 명단과 신상 정보가 중국인을 거쳐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간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허술한 방첩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어렵사리 구축한 대북 첩보망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나의 실패는 상대방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법. 이번 사건을 뒤집어 보면 북한의 대남 공작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김동식 61세 사단법인 북한 전략센터 이사장만큼 북한의 대남 공작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 자신이 20대에 북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았던 거물 난파 공작원 출신, 또한 전향 후 최근까지 국군 기무사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30년 가까이 북한의 대남 공작과 정보 분석에 종사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파란만장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의 개인사는 최근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인 더 중앙 플러스의 스파이 전쟁이란 이름으로 연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9년 훈련 공화국 영웅 칭호, 차관급 입지, 기자. 1990년대 난파 공작원으로 내려와 충남 부여에서 군경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당시 침투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김동식 선생. 저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 들어가서 4년, 졸업 후 5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공작원이 됐습니다. 1990년이 되자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남한에서 암약하던 여성 고정간첩 이선실과 접선하고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선실은 노동당 서열 22위의 거물이었습니다. 1990년 5월 30일 새벽에 제주도 남쪽 바다로 이동해 서귀포시 인근 해안을 통해 상륙했습니다. 당의 명령대로 이선실과 접선에 성공하고 복귀할 때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한 노동운동과 황모 씨와 운동권 출신 손모 씨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전 연락과 암호 해독 등 초보적인 지식에서부터 지하당 결성, 관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지도하고 황모 씨를 북한으로 데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 임무 수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지하 간첩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으면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고작
18살 때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기자, 난파는 한 차례였습니까? 김동식 선생, 1995년 8월에 2차 침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라는 당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1995년 9월 2일에 반잠수함을 타고 또다시 제주도로 잠입했습니다. 그때 이인영, 허인혜, 우상호, 함은경 등 학생운동 출신과 시인, 고은씨 등 명망가들을 각각 만났습니다. 그들은 수배 중이거나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행방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인물들인지라 나중에 수사관으로부터 우리도 찾아내기 힘든 사람들을 만났다니 참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제의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나를 풀악취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은 북한에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뒤 충남 부여 정각사에서 봉화 1호를 만나라는 당의 지령을 받고 갔는데 정보가 새는 바람에 매복해 있던 경찰들과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장단지에 총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기자, 전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김동식 선생, 처음에는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생포 위기에서 자결하지 않은 것만 해도 배신자인데 전향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난 뒤 난파 간첩으로 검거된 최종남을 만나 가족들이 모두 숙청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간부로 30년간 노동당에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아들이 체포됐다고 하루아침에 숙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게 난파를 지시한 것은 노동당인데 평생을 당에 충성한 부모에게 책임을 지은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전향을 결심했습니다. 기자, 공작원은 어떻게 양성됩니까? 김동식 선생, 저 같은 경우를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황해남도 영년에서 고등중학교를 다니던 중 18살 때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 선발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북한 최고의 대학이라 여기지만 진짜 엘리트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 모입니다. 북한 내에서 유일하게 노동당이 직접 관장하는 대학입니다. 매일 20kg짜리 배낭을 메고 구보로 행군합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을 혼합한 종합무술인 격수를 4년 내내 훈련했습니다. 무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대련 위주입니다. 수업은 김정일 혁명 역사와 주체 철학 등 사상무장과 함께 국사, 지리, 역사, 철학, 한문, 영어, 경제학, 수학, 물리, 화학, 군사학 등 다양한 과목을 듣고 남조선 정세도 공부합니다. 교육이 혹독한 만큼 최상의 생활 수준이 제공됩니다. 1인용 침대를 제공하는데 호텔처럼 침구를 갈아주고 음식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난파 공작원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연간 5명에서 6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판사 한 사람을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공작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기관처럼 대우합니다. 가령 명절 때 북한에서는 각 기관 명의로 최고 영도자에게 축전을 쓰는데 공작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씁니다. 김동식 이사장의 개인사를 듣는 동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건 30년가량 지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게 아닐까?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굳이 리스크가 높은 난파 공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김 이사장은 북한이 난파 공작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북한은 여전히 칼을 벼리고 있는데 한국의 방패는 무력화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굳이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이미 남한에 포섭해둔 사람들을 통해 북으로 정보가 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렇지만 직접 공작원을 내려 보내야만 하는 일도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섭해둔 남한 내 간첩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령을 내리나 해외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직접 국내에 잠입해 포섭해둔 조직을 관리하는 공작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만큼 무장 난파 간첩의 침투가 포착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해외를 우회해 침투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며 국적을 세탁하고 제3국 여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방식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공작선으로 침투해 접경 해안 지역 인적 드문 곳에 공작금을 묻어두고 넘어가는 사례도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공작원 한 사람을 한 기관처럼 대우. 기자. 최근 수년간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잡고 보니 직위가 높은 거물급이 아닌데다가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이 대단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혹은 있어봤자 무슨 위협이 되냐는 생각들이 퍼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식 선생, 얼핏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한 생각입니다. 가령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이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를 통해 청와대 전기 배선, 구조도 등을 수집하도록 지령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정보가 넘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청와대를 한 방에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영산으로 옮긴 이유 중 하나로 이런 보안상의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의 군사기지와 국가기관 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LNG 보관 탱크와 부두를 마비시킬 준비를 하라는 지령이 실제로 전달됐습니다. 포섭된 사람이 거물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김동식 선생의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동식 선생의 이 URL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김동식 선생의 유튜브에 많이 좀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젓가락하고 과일 칼. 제가 한 30년 전에 했던 건데
1995년 10월 남한의 침투에 공작활동을 하던 중 충남 부여에서 경찰들과 총격전 끝에 검거된 전직 남파공작원 김동식입니다. 저는 1981년 남파공작원 양성기관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 입학해서 4년 동안 혹독한 훈련과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고 15년 동안 남파공작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1차로 1990년 5월에 침투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공작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수행했던 임무는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사파 인물들을 포섭해서 간첩망을 구축하는 것이었고, 거물급 공작원인 이선실을 접선해서 북한까지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이선실은 권력서열 19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남한에 10년 동안 침투해서 공작활동을 했는데, 그를 잠수정에 태워서 김일성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 공로로 공화국용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습니다. 또다시 1995년 2차로 남한에 침투해서 주사파 인물들을 포섭하고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을 접선해서 안전하게 북한으로 데리고 가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활동하던 중 충남 부여 정각사에서 경찰들과 총격전에 붙어서 현장에서 총에 맞아서 검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잡히게 된 동기는 제가 접선해서 안전하게 데리고 가려고 했던 남파공작원, 스님으로 위장한 공작원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미리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걸 모르고 들어갔고, 그래서 현장에서 총격전 끝에 검거가 된 겁니다. 사실 북한에서 있을 때에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대우도 잘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작원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 체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군기무사령부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북한 관련 분석 업무를 단연간 수행을 했고, 지금은 통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을 바치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는 제가 포섭하려고 했던, 또 접선해서 만나서 제 신분을 밝혔던 그런 그 주사파 인물들이 국회와 그리고 요직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대남공작 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공작 실체 그리고 종북 세력의 실체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0년간 북한이 대남 적화를 위해서 수많은 간첩사건, 침투사건, 테러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사실들, 탑시크릿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해서 북한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소식은 지금 여러 커뮤니티에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죠.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식 선생의 유튜브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